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속대로 투쿨포스쿨이라는 색조 화장품으로 시작된 화장품 브랜드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지가 3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직도 정치 얘기보다는 브랜드 얘기가 더 익숙한 것은 뭐죠? 왜냐하면 브랜드 쪽은 제가 4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로서 일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거나 말씀드리는 것도 훨씬 쉽고 또 전문가로서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투쿨포스쿨이라는 브랜드는 2009년에 출시가 돼서 올해로 10년 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투쿨포스쿨이라는 브랜드와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했던 우리 직원들을 전 세계의 각 나라로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직원들을 보내서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뉴욕에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처음으로 개발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뉴욕 지사로 파견 나갔던 우리 실장은 미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우리 회사에서 미국 지사에서 크로스포인트 뉴욕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네이미스트 세머라는 친구가 우리 지사장의 남편이 되었고요. 이 투쿨포스쿨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세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뉴욕 지사장의 그 러브 스토리와 함께 시작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많은 브랜드를 만들었지만은 이 투쿨포스쿨 같은 그런 브랜드는 제가 만들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름이 쉽죠. 투쿨도 쉽고 포스쿨도 쉽지만은 이 투쿨포스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만이 아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지식층만이 아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스쿨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1부터 시작해서 뭐 열 몇 개까지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교고요. 두 번째가 무슨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일곱 번째에 가면 제가 또 알고 있는 스쿨 학파, 함께 뭔가 지식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뭐 목적을 공유하는 그런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파라는 것을 우리 시험 때 많이 나왔던 건데 스쿨의 일곱 번째 뜻은 학파고요. 우리 미국 지사에서 네이밍을 하던 브라운 대학 사회학과를 나온 우리 세머라는 지금 우리 지사장의 남편인 세머가 만든 스쿨은 여덟 번째 뜻을 갖고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예를 들면 떼를 지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 물고기 떼를 스쿨이라고 한답니다. 사전을 보면 여덟 번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떼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들 중에서 특출난 물고기를 이 투쿨이라는 말, 쿨이라는 말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광의로 미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투쿨 포스쿨, 물고기 떼들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좀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를 써본다면 군계 일학과 같은, 그쵸? 그런 특출난 그런 고기를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어떤 군단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야말로 또 군계 일학, 아주 특출나게 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뉴욕 지사장과 이제 세머가 이름을 저한테 여러 개의 이름을 이렇게 후보안을 냈을 때 단번에 투쿨포스쿨이라는 이름을 제가 골라서 이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해석을 하기는 스쿨, 포스쿨 공부만 하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모두이기에는 너무 예쁘고 쿨한 그런 젊은 여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을 냈을 때 처음처럼이라는 문기가 신영복 선생님의 문기라는 것을 두산에 있던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알지 못했어요. 사장님, 부사장님, 상무님,
그리고 부장님 또한 아무도 신영복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그 처음처럼이란 단어를 보고 바로 채택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술을 마시고 다음날도 처음처럼이면 이것은 좋은 술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브랜드는요, 만드는 사람이 절치부심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지만 결국은 브랜드는 누구의 것이냐? 사용자의 것입니다.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브랜드의 오너라고 볼 수 있죠. 회사들 그리고 기업들이. 그러나 결국의 주인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국 지사에서 분명히 그 이름을 내놓을 때는 이 물고기 떼 중에 군계 일학 같은 특출난 물고기, 어느 그룹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공부만 하기에 너무 쿨하고 예쁜 그런 젊은 여성을 위한 그 브랜드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아마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투쿨포스쿨을 사랑하는 모든 그 젊은 여성들은 전부 다 제가 이해한 그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지사에서 제게 준 설명을 보면 또다시 물고기 떼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그 지금 여기 옆에 제 옆에 앉아서 이 자료를 갖다 준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인이고요. 한 명은 대만인이에요. 이 대만인은 우리 회사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인과 대만인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발의 편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영희 씨도 알죠? 이 둘은 대답을 못했어요. 둘 다 서로 쳐다보면서 뭐지? 개발은 알겠는데 편자가 뭐지? 편자는 달리는 말을 위해서 발굽에다 박은 쇠를 얘기하죠. 개발에는 편자가 필요 없죠.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그 두 번째 제가 쉬운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는 아니? 근데 둘은 그건 다 알아요. 그쵸?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얘네들 같이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어로 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를 봤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용구로서 우리가 쓰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이 투쿨포스쿨이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미국 사람들한테 통하라 그래. 거기서나 써먹으라 그래. 한국 사람들은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쿨한 그런 젊은 여성을 위한 거라는 게 저는 정확한 그 이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이름을 선택을 했을 때 저한테 떠오른 타겟은 학교 갈 때 비비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립글로스를 바르고 살짝 틴트가 강한 립글로스를 바르고 학교에 가는 여고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캐릭터가 강한 그런 화장품들이 색조 화장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색조로 한번 이 작업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이름을 제가 덜컥 골랐고요. 그리고 저 로고를 보시면 저 로고를 보실 때 이 글씨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Too cool for school 할 때 이 오자가 몇 개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 로고를 만들 때는 저 오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탕탕탕탕 튀기면서 뒤로 가게끔 한 거죠. 그랬고 저 로고를 만들 때 전혀 디자인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캐릭터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죠. 글씨 로고를 강하게 만들면 나중에 캐릭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 투쿨포스쿨을 하는 회사는 그 명동 의류를 했고 그리고 토다코사를 운영하던 그 자금력이 꽤 많은 그런 오너였기 때문에 단독 매장을 꿈꾸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독 매장을 계산을 하고 이 브랜드를 이제 전개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냥
복잡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로고는 가장 단순하게 가장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브랜드들이 쭉 나온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전개를 하자고 얘기를 한 데에는 김영하 실장, 우리 미국 지사장을 하고 있는 김영하 대표하고 저하고의 그 암묵적인 우리는 알고 있는 그 공유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뷰티 크레딧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 단 몇 달 동안에 수백 개의 화장품을 만들어냈죠. 매장 하나에서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해보고 나서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이 오너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장 하나에 적어도 10가지 제품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브랜드에 돈을 쓸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매장의 이름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영희 씨 알아맞혀봐. 뭐지? 매장의 이름은? 저기 뭐야 그 SPA의 S가 뭐지? 그 다음엔 리테일러. 그지? 스토어가 아니고 리테일러야. 소매점이야. 스페셜티 리테일러야. 이거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매장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한 매장 안에 A부터 G까지가 다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은 이것을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싼 인건비로 싸게 만들어다가 자기네 브랜드 값을 받고 팔겠다라는 얘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쿨포스쿨을 만들 때 그 뷰티 크레딧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브랜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다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른 브랜드들 나오는 걸 보면 그 A부터 G까지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브랜드가 나왔다라고 다른 데는 그렇게 느끼기 어려워요. 더 페이스샵이나 한번 보세요. 바디샵 같은 것. 하나를 보면은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를 너무 강하게 놔놨기 때문에 그 밑에 하나하나가 완전히 세그멘트가 돼서 보여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영하 실장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 투쿨포스쿨이라는 그 이름 타겟팅을 해서 젊은 여자 당신이 쿨하다고 생각하면 이리 들어와봐 이거죠. 자기가 쿨하다고 생각하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단장도 잘하고 다니는 그런 그 타겟을 위한 거죠. 이쪽에는 우리 직원이 있고 이쪽에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쪽 봤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 둘이 다 투쿨포스쿨을 개발할 때 없었어요. 근데 지금 투쿨포스쿨 할 때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두 분들은 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내가 말하는 게 되게 새로울 거예요. 그쵸? 저 우리 직원은 천둥 벌거숭이. 무슨 뜻인지 알아? 둘 다 몰라? 이 타이와니스랑 이 뉴요커는 다 몰라. 어쩌면 좋아. 모르지. 천둥 벌거숭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야.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 빨가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천둥 벌거숭이는 어른들 말에 그 말 많이 나와요. 쟤는 천둥 벌거숭이. 하룻강아지지. 하룻강아지는 알아? 알지? 알아? 얘도 그것도 몰라. 하룻강아지 뒤에 나오는 관용구가 있어. 법무서운 줄 몰라. 하룻강아지는 그거 안 찾아봐도 돼. 저 타이와니스는 계속 찾아보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이 이 친구들은 처음에 시작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은 몰라. 지금 몰라서 여러분들이 날 가르쳐 주려고 이걸 들고 왔잖아. 그런데 그 저는 처음을 뭐 속속들이 다 외우고 있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하 실장이랑 저랑 둘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매장 이름은 스페셜티 리테일러의 브랜드로 우리가 투쿨포스쿨을 쓰지만 그 이름은 타겟을 불러드리기 위한 이름이지만 안에는 A부터 G까지 제품별로 다 다른 제품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코너별로 완전 12개의 브랜드가 들어있는 매장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 투쿨포스쿨의 제품들은 투쿨포스쿨이 작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개별 브랜드가 크게 들어가요. 알겠지 이제? 아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그 매장을 꾸몄습니다. 그게 우리 그 홍대 앞에 쭉 나왔던 이 1호 매장이죠. 1호 매장이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미국 지사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영하 실장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캐릭터가 있는 그 가장 메인 라인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캐릭터는 이 이름에 걸맞게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젊고 우리가 여고생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제가 여중생 여고생들을 보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피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여드름 바가지, 제가 어렸을 때 여드름 바가지였거든요. 여드름 바가지 못생긴 아이를 봐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꽤 멋을 내고 이런 애들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살도 많이 찌고 이런 애들이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다. 그 나이가 바로 그런 나이예요. 나중에 예쁜 것들이 더 자기가 모자란다고, 자기 미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지, 별로 우리 그 젊었을 때는 그 자기가 다 괜찮다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김영아한테 제가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쓸 캐릭터는 못생기고 뚱뚱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을 그리자. 그런 그림을 그릴 일러스트레이터를 전 세계를 상대로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영하 실장이 어떤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발굴을 했죠. 그래서 몇 사람을 이제 중복해서 복수를 줬는데 그 중에 제가 앙케라는 그 디자이너를 딱 골라서 이 사람하고 해보자라고 고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 라인이 바로 처음 시작했던 아티파이라는 이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이 조이고요. 중간이 시에나고 저쪽이 젬마입니다. 그리고 맥스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저 고양이는 숲고양이지.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제품에 이 세 명의 그 별로 썩 이쁘지도 않고 날씬하지 않아. 얼굴도 이만해. 그쵸? 그런데 자신들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같이 온갖 코디를 해가면서 자기들의 그 미를 뽐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학교에만 다니고 공부만 하기엔 너무 쿨한 우리의 고객이 얘네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이나 시에나 그리고 엠마나 맥스를 매장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 아티파이가 가장 중요하게 그 메인 라인으로 했었고요. 10년째 지금 이 라인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씩 리뉴얼이 되기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본 것이죠. 작가를 골라서 그 작가가 우리 원하는 컨셉을 그려내서 거기서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 나갔죠. 앙케 웨크만이라는 이제 런던에 있었던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 우리 투쿨의 이 아티파이 라인으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인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네가 뭔가 시켜보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뭐 그게 그 디렉터가 또 잘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제품들이 보면 이 라인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 빨간 바지 입은 조이 있잖아요. 근데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오픈하는 날 우리가 파우치를 빨간 바지 조이가 있는 파우치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때 그 홍대 앞에 매장 앞에 장사진을 이뤘던 그 2만 원어치 이상인가 사면은 저 파우치를 줬어요. 빨간 바지 파우치. 저게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이 기념품이었습니다. 빨간 바지 조이는 지금도 제가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생각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티파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투쿨포스쿨 매장에 12개의 라인을 놓고 싶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아티파이, 저 오른쪽에 빨간 바지 파우치 나오죠. 저게 바로 그 오프닝 때 장사진을 이루어서 줄을 서게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저 제나 조이나 시에나나 젬마를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똑같이 넣은 게 아니라 얘네들의 포즈가 계속 바뀝니다. 제품마다. 컴팩트도 바뀌고 때로는 흑백으로 나오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에 뭐 헤어밴드를 꽂기도 하고 하면서 얘네들의 라인들을 쭉 해나갑니다. 저기 저 머리 색이 하나는
이 은발이고 하나는 금발이고 하나는 흑발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죠. 저 오른쪽에 있는 애는 쟤는 너무 재밌는 게 저게 아마도 파운데이션일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애. 시에나 보세요. 시에나가 흑발이었잖아요. 저 머리에서 저 제품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똥머리예요. 근데 저게 그 파운데이션일 거예요, 아마. 요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그쪽 위에 것들 그런 식으로 제품하고 맞게 이런 이 작업들을 하면서 이 세 명의 그 쿨한 그 젊은 여성들이 이 아티파이의 중심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지훈 스타크라고 해서 김지훈이라는 한국인 2세입니다.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 그냥 굉장히 더듬는 그 미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건축학도인데 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래서 이 다이노 플라츠에 이 지훈 스타크의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이노 플라츠는 다이노는 공룡이고요. 플라츠는 플라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룡 플라자예요. 다이노 플라츠 해서 이게 나오면서 이 제품들이 또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업들이 주로 이제 이게 팝업을 이용한 패키지들을 만들면서 이 구매를 한 그 고객들이 그 패키지를 버리지 않고 컬렉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있는 그 유명한 이 컬렉션입니다. 이 라인들이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나요? 이제 리뉴얼이 되고 있나요? 이제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이 투쿨포스쿨은 거의 5년에서 10년 단위로 만들고 다시 다음으로 또 리뉴얼을 하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이름과 브랜드 이름은 투쿨포스쿨이지만 제품들은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뉴욕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그 제품, 그 뉴욕에서 이거는 모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뉴욕의 이름을 따서 그 이렇게 해놨죠. 이 다이노 플라츠를 그렸던 그 이 지훈 스타크라는 작가는 한국에 와서 그 또 전시도 많이 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 작품들 이후로 그림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 2013년인가 12년에 그 논현동에 새로 오픈을 한 그 미래와 희망이라는 그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그 소아과 있고 병실 있는데 전체에 그 다이노 플라츠를 그렸던 지훈 스타크의 작품이 컬렉션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 기둥의 벽면이 그 지훈 스타크가 직접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벽은 퍼머넌트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돈 많이 주고 그렸는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산부인과 안 가시더라도 그 논현동의 그 두산 빌딩 건너편에 건설회관 옆에 있는 그 미래와 희망 1층에 가면 거기 아티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커피집이. 근데 거기 가보면 그 1층의 기둥과 그리고 위층에 소아과 있는데 이 지훈 스타크의 아주 명품 걸작품들이 거기 다 걸려 있습니다. 컬렉션으로. 그때는 제가 소개를 해서 굉장히 싸게 그걸 사서 걸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했을 때보다 지금 지훈 스타크의 그림값은 거의 한 5배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 받은 겁니다. 아시아 뷰티 어워드에서 아주 그 다이노 플라스가 상을 또 받았고요. 저 마스카라 그 패키지랑 이제 이 디자인들이 받은 거죠. 여기 보세요. 그 아시아 탑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고 이전에도 그 스쿨 라인 그 체크 라인도 상 먼저 받았는데 예. 내 기억이 나잖아. 그 기억이.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다이노 플라츠의 이렇게 아주 리버럴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든 이런 라인들이 쭉 나옵니다. 이 패키지 자체도 상당히 재미나고요. 이게 지금 아트클래스 제품이 또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었고요. 이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국민 쉐이딩 아시죠? 국민 쉐이딩. 저는 투쿨에 가서 화장품을 많이 사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국민 쉐이딩인지 모르고 이 패키지랑 이 제가 원하는 색깔들이 하나로 모여 있길래 그걸 사서 2개나 샀어요. 여행 가는 가방에 하나 들어있고 제가 늘 갖고 다니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난 상품인지 저는 몰랐어요. 하긴 내가 2개나 샀으니 대박이 났겠지. 제 돈 내고 내가 두 개를 샀으니. 제 돈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든 우리가 개발한 화장품이나 우리 제품들을 저는 그냥 받은 적이 없어요. 꼭 가서 삽니다.
물론 아주 비싼 거는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서 꼭 제 손으로 사요.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약국만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항상 이치를 삽니다. 이치를 한번 선거운동 한번 쭉 돌고 나면 이치가 한 20개가 돼요. 한 개 10,000원이야. 근데 그 선거운동에 있어서 제가 가서 사는 거는 아무것도 걸리질 않아요. 돈을 주는 건 걸려도. 근데 그게 약사님들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우리 동네에 우리 마포 지역구의 약국 중에 거의 한 반의 반 정도에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이치를 만든 거 알고 계세요. 활명수는 안 했어요. 제가 이치를 했어요. 왜냐면 이치가 좀 비싸잖아. 10,000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치를 사요. 하면서 이거 제가 브랜드 개발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싼 10,000원짜리 치약을 샀죠. 그런 거는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니까 뭐 얼마든지 제가 공짜로 받아서 쓸 수 있지만 항상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는 화장품이 있다면 저는 투쿨이에요. 투쿨 아트 클래스가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죠. 크레용의 그 기법으로다가 이제 이 뭐 섀도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술대학 학생들이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 아트 클래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 제품도 아주 히트했던 상품 라인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 위에 게 지금 왼쪽 게 그 국민 쉐딩이에요. 근데 나는 저 국민 쉐딩에서 한 칸 정도 더 해갖고 오른쪽에 저기서 핑크 펄 있는 게 하나쯤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이걸 2개를 갖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여기 위에서 요거 갈라가지고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행 다니고 핸드백 속에 들어있긴 좋게 하나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당장 이걸 보여주네. 보여줘요. 미치겠네. 응? 이걸 보여준다. 근데 봐봐라. 니네도 지금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지금 가아 씨는 이걸 많이 썼잖아. 얘는 좀 덜 쓰잖아. 포인트로. 그러면 이게 3개가 같이 달아야 되잖아. 항상 보면 남아요, 얘가. 그럼 얘를 좀 많이 하고 얘를 좀 적게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나가보면 여자 화장실은 줄이 서 있고 남자 화장실은 텅 털려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때 여자 화장실을 좀 널찍하게 하고 남자 화장실은 좀 좁게 해도 되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그 소변기가 작잖아요. 좁고. 근데 세상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사설로 갖는 어떤 공연장 하나는 4분의 1로 남자 화장실 줄이고 여성 화장실을 늘렸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게실 같은 데도 이 휴게소, 고속버스 같은데 그런 데들도 너무 당연히 남자 화장실은 줄여야 되고 여성 화장실은 늘리는 게 맞습니다. 요즘 아마 새로 짓는 건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쪽이 늘어야 되고 얘가 줄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이게 필요하다 생각했더니 바로 이런 게 또 이 아트 클래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남는다. 봐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3분의 1이 아니라 이 제일 진한 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을 갖고 그 다음에 요게 요만큼 가고 요게 요만큼만 가도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 이 정도 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 놓고 여기다 딱 이렇게 놓겠어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획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OEM 회사가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이걸 해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고 이건 종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딩 갖고 또 이제 요즘에 한국 콜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도 사실 한국 콜마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보수적인 분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랬지만 그랬더니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한국 콜마의 제품은 모두 다 불매를 하자라고 리스트를 올리는데 사실은 이 회사들은 너무 억울하죠.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가 가장 잘 나가는 회사고 제일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다 했을 뿐이지 콜마와 생각을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콜마하고 일을 끊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나서 저는 불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콜마에서도 회장이 어제인가 그제 사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고객들, 그들의 고객은 일반 고객이 아니라 이 물건을 주문해서 만드는 집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콜마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콜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그들에게 OEM을 했던 회사들에게는 저는 직접적인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마 사태로 사람들이 콜마가 직접 만든 화장품을 우리가 불매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다 OEM을 줘서 만든 회사의 물건을 불매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이걸 당신들이 계속 이 집하고 일을 하면 우리가 불매를 할 거야 하고 어느 만큼 유예 기간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지 않는다, 일본 제품을 쓰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뭐 적극적으로 저도 할 수 있는 한 일본을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다시 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뭐 절대 사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본 제품을 갖다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저 캐논 제품 아니면은 과연 이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카메라를 지금 대체할 만한 게 있다면 다음에 다시 살 기회가 있으면 그걸 사겠습니다. 그러나 좀 지혜롭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뭐 투쿨포스쿨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쵸? 콜마가 죄가 있다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콜마보다 이 코스맥스가 화장품 쪽은 더 많습니다. 콜마는 이제 이 제약 쪽에 OEM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콜마가 일본하고 같이 합자를 했던 건지 몰랐어요. 한국 콜마였는데 미국인가 했었는데 그 일본하고 같이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 처음에 시작과 끝이 함께 끝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없어지고 얘만 남으면 이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들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국민 쉐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투쿨의 이제 아트 클래스로 해서 이제 쭉 이런 라인들이 갑니다.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이 참 추억의 아트 클래스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 아이가라는 참 우리 어렸을 때 아이가의 잡지책 1년에 애뉴얼로 나오는 지금도 나오고 있죠. 책? 이런 요새들 책 안 보는구나. 우린 디자인 책 사는데 내가 회사를 30년을 넘게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최소 책을 산다라는 것을 한 번도 내가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책을 샀는데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책 안 사는구나. 이 상 받았고요. 이것은 디자인이 뭔가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 이 판매에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참 뉴욕에서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크로스포인트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런 해마다 상을 받는데 이걸 자랑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는. 남들은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난리를 치고 할 텐데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서 우리가 한국의 화장품으로 이렇게 해마다 상을 받고 지내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더 잘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10년도에 이 체크인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투쿨포스쿨을 이제 준비를 하러 뉴욕의 화장품 시장을 돌아볼 때예요. 근데 그때 바나나 리퍼블릭이나 무슨 폴로나 이런 데들을 이 캐주얼 옷을 하는 데를 좀 다 돌아보는데 놀라운 게 그때 체크무늬 남방이 너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그때 왜 그랬는지 그 복고풍의 체크무늬 남방이 너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아한테 야 우리 화장품 체크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둔 그런 옷들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이 아주 베이직하죠. 항상 줄무늬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체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옷에다가 들어갔던 그 체크를 제품별로 이렇게 나눠서 썼던 그 사례입니다. 계속 있죠.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상 받은 마지막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체크도 조금씩 다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체크로 유명한 브랜드 뭐 있죠? 버버리. 버버리하고 또 아쿠아스큐트 한 것도 또 조금 다른 체크로 이제 하죠. 체크는 원래 그 영국의 문이죠.
타탄 체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제? 체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체크를 써서 만드는 이제 브랜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처음으로 화장품에 썼던 것이 바로 이 투쿨포스쿨의 체크 라인입니다. 15년에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런 색이 나왔네. 이거는 마스카라에 저렇게 버건디나 다크블루를 넣어갖고 했군요. 나는 이 글램락이라는 그 라인이 약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에 굉장한 그 메이크업을 좀 과하게 하면서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글램락이에요? 네, 그런 문화 자체. 패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린 그건 아는데 그 이름을 몰랐어 나는. 네, 메이크업. 나중엔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메이크업하고 글램락하고를 이제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에서 아니면 저런 이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쿨포스쿨이 그 패션 위크에서 많은 스폰서를 하는데 그때 백스테이지에서 그 모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글램락 라인이라 그래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강하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거를 이 뉴욕에서 온 친구한테서 듣네.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글램락입니다. 출시 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게 몇 년도에 미국을 갔더라? 17년에 갔나? 2015년에 미국에. 아, 15년에 갔나요? 제가 이게 그렇게 난리 났다고 들은 건 한 6년, 2016년인가 17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에그 라인이요. 이게 미국에 이게 이제 그 에그 무스가 나갔죠. 그때 에그 무스가 나가서 이것이 셰포라 입점이 됐죠. 셰포라의 그 이제 맨하탄 19가에 있는 그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그 셰포라 입점이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나서 그냥 하루에 2번을 매대를 갈아 솔드아웃이 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지금은 그 셰포라에 우리가 이 투쿨을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셰포라 온라인에서만 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 저는 몰랐었는데 요새 알게 되었는데 ULTA라고 여러분들 그 화장품 유통을 아세요? 미국에 거의 1200개 정도의 유통점이 있는 이 얼타라는 데에 이제 투쿨포스쿨이 들어갔습니다. 저 오른쪽에 검정색 그 로고가 들어가는 그 블럭이 있죠. 투쿨포스쿨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에그 제품이죠. 자, 에그무스로 시작돼서 저 에그 제품이 미국에서 그 굉장히 잘 팔리죠. 셰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인데 결국 얼타에 들어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저 에그 제품의 히트로 인해서 투쿨이 미국에 상륙을 했죠. 지금은 우리 크로스포인트 미국 지사에서는 그 디자인과 브랜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 미국 내에서의 투쿨포스쿨의 유통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얼타를 중심으로 그 미국 비즈니스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그 오늘은 이 투쿨포스쿨은 일부는 이 투쿨의 개발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어떻게 미국 시장에 이 투쿨이 들어갔는가 이것을 좀 더 다시 전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스, 저는 이 룰스 오브 스킨케어인데, 그죠? 밑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룰스라는 게 이제 피부의 법칙이라는 거죠.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칙이라고 해서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고 한데, 이제 미국 지사에서 이제 이름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미국 오리엔티드 된 그런 제품들을 해요. 한국에서는 설명하려면 좀 길죠. 이건 기초 화장품인데, 그렇죠?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 이제 새로 또 리뉴얼된 것들인데 이 룰스 오브 스킨케어에서 룰스 오브 이 메스틱이라고 해서 메스틱은 어떤 성분이라 그래요. 이 룰스 오브 메스틱이라는 것은 이 클린 뷰티의 이제 시작에 우리가 편승을 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클린 뷰티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깨끗한 성분을 찾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클린 뷰티가 유행하기 2년 전에 한국에서 먼저 룰스 이 메스틱을 출시를 했고요. 메스틱이라는 피부 재생 효과에 탁월한 나무의 수액을 활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 라인 컨셉을 이 메스틱으로 잡고 이 룰스라는 원래 있었던 그 기초 라인에 이 규칙을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면 활성제 그리고 실리콘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오일 그리고 이 파라겐 방부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프탈레이트라는 이 가소제 윤활유라는 환경 호르몬이 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는 것이 지금 클린 뷰티의 이 기본 모토고요. 이 투쿨에서 이룰 수 없는 메스틱에서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가면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한테 오늘 이 광고를 해달라고 이 언니들이 이걸 들고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면 나 이거 저기 투쿨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 아니면 이 크로스포인트에서 받아야 되니 크로스포인트 뉴욕에서 받아야 되겠다. 응? 이걸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쿨 라인들 중에서 제일 생소해요. 사용하기는 해봤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블루로 그라데이션 된 그 제품 라인이죠. 메스틱이란 뜻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맥걸리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 투쿨의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피테라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그 이제 술의 주정 성분에서 이 손을 늘 져서 이걸 하던 사람이 손이 늙지 않는 걸 보고 피테라가 나왔다는 게 이제 SK2인데 그걸 해봤더니 SK2에서 그 피테라라는 이름을 다 등록을 해놨답니다. 성분에 대한 그 이제 특허를 다 내고 그래서 그거를 냈기 때문에 뭐 마땅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막걸리로 해보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저 글씨에서 보이지만 그 맥도날드 할 때 M하고 작은 글씨로 C예요. 하고 그 다음에는 걸리입니다. 걸리. 모든 여성의 목표는 걸리 피부 아닙니까? 그쵸? 소녀 같은 피부, 애기 같은 피부. 맥걸리. 맥은 주로 남자 이름들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맥과이어 뭐 그죠? 맥도날드 뭐 하듯이 아저씨란 뜻이라고 그랬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나이예요. 너무 많은 거를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걸리 해서 걸리 피부를 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리뉴얼 중입니다. 위는 이제 나무로 해서 좀 자연 친화적인 걸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병에 있어서 이렇게 줄들도 이 도자기를 이렇게 물레에다 돌릴 때 줄이 생기는 걸 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핑크 솔트 제품입니다. 핑크 솔트인데 국내에서도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그 화학 그 오일을 쓰지 않고 그 호호바 오일이나 천연 오일을 써서 했기 때문에 조금 비싸기는 한데 뭐 굉장히 성분이 좋다는 건데 내가 받아봐야 알겠어. 내가 오일을 저는 이 클렌징 오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저 오일 제가 제품 봤는데 그 회사에다 얘기해서 좀 용량을 좀 크게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저거 너무 작아요. 몇 그램이라 몇 밀리랄지 150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엔 저거는 굉장히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통 펌핑 2번 정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로션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모가 많아요, 양이. 그리고 이걸 클렌징 오일을 할 때는 넉넉하게 갖고 하지 않으면 하나 많아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해퍼가지고 좀 더 용량이 저는 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 할 때 맨날 이런 식으로 오너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걸 좋아했죠.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안을 많이 이렇게 했었죠. 노랑이 투쿨포스쿨의 메인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자기들이 행사 같은 거 하는 것을 그림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뉴욕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거의 다 저하고 같이 우리 김영하 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저한테 배웠어요. 3학년 때. 학부 3학년 때 저한테 배웠고 첫 직장이 우리 회사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겹게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사람이 우리 김영하 실장입니다. 생각이나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의리라든지 정말 탑 오브 탑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남자가 우리 김영하의 그 매력을 알고 한국에서는 정말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인데 거기서 그 미국 남자한테 잡혀갖고 미국 사람이 되는 바람에 제가 후계자를 잃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국회의원 오는 바람에
회사에서 벗어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은 혹여나 제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조금 숨어서 또 지내보려고 했을 텐데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나가서. 그래서 미국 지사의 그 김영하 실장한테 우리 회사를 그냥 다 같이 관장을 하도록 해서 걔가 좀 요새 힘들 거였는데 지도 그 정도 힘들어 봐야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지가 한국에서 그 한국과 발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고, 저는 요새 김영하 실장, 김영하 미국 지사 대표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함께 다 똘똘 뭉쳤어요. 한국 지사까지, 한국 부사까지.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진짜 가서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가끔은 물어봤으면 이상한 실수는 안 했겠다 싶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저도 더 이상 얘네들 거 관여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들도 저의 영향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실수도 하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남산에 있는 제 건물에 새들어서 이 친구들이 살고 있고, 제가 이 의원직을 그만두면 그쪽으로 층을 달리해서 제가 들어가서 나는 커피를 볶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도시재생연구소를 이제 할 생각인데, 그래도 저는 직원들이 일하는 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어보지 마라. 가도. 그래서 뉴욕도 가면 가끔 가면 지사가 있으니까 또 제가 오면 반갑기도 하고 좋아할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뉴욕 지사 만들고 내가 2번 갔나? 10년이 넘었는데, 그쵸? 2번? 3번? 그것도 무슨 시장 조사하러 가거나 이랬지, 정말 놀러 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미국에 지사를 만들었어요. 집을 사고 직원들을 거기 가 있게 만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분위기를 봐라라는 거였어요. 맨하탄에서 그 전 세계 트렌드가 움직이는 그 샘 같은 곳에서 너네들이 보고 배워라라는 식으로 보냈는데, 그 우리 그 잠시 6개월 동안 어학연수 보낸 애가 거기서 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걔가 미국 사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크로스포인트 뉴욕 지사가 미국으로 랜딩을 한 거야. 그냥 소프트 랜딩을. 왜냐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뉴욕의 집에 대해서 제 악마 같은 동생이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사장도 아주 그 얘기만 들으면 분해서 죽어요. 자기한테 와서 좀 물어보라 그러라고, 기자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한 달씩 일을 하면서 있다가 집을 하나 샀고, 그 집을 사면서 크로스포인트 지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여럿이 가 있게 되면서 숙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하나를 샀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숙소를 산 거죠. 그랬는데 그 지사장이 결혼을 하면서 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집을, 애를 낳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무실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걸 팔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직원같이 그 미국에 있는 직원을 뽑으려니까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을 안 데려갔죠. 그러니까 숙소도 필요 없으니까 2번째 걸 팔아버린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필요해서 샀고 필요 없어서 파는 거예요. 제가 팔 때 우리 김영하 실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뉴욕에 콘도들이 난리인데 하나쯤은 안 팔고 그냥 갖고 계시면 어떻겠냐. 제가 버럭 소리 질렀죠. 야단쳤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한테. 내가 뉴욕에 집이 있어서 뭐 하냐고요. 지사가 맨하탄에 있고 숙소에 직원들이 가 있으니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고, 저는 그 숙소 셰필드에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갔는데 그땐 또 누가 딴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있어서 못 갔어요. 저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은 뭐 미련 없이 다 팔았고, 근데 그 팔고 조금 싸게 팔고 그랬겠지만 지금도 눈꼽만치 미련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미련이 있겠다?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뭐 거기 아무데나 가면 되지. 미국은 새 사는 게 최고인 나라입니다. 세금도 적고요. 새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집 갖고 있으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미국 지사가 생성이 됐고, 이 오늘 제가 소개한 이 투쿨포 스쿨이라는 이 브랜드는 우리 미국 지사의 생성과 함께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사도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몇 년도인지 나중에 김영하 그 지사장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뉴욕을 가기 시작한 2006년부터였고요. 아마 지사로서 자리를 잡은 거는 셰필드 입주하면서 2008년인가? 7년인가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쿨포 스쿨이 2009년에 론칭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이 모든 제품들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다 해왔죠.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 화장품의 그 미국 시장에 이제 배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영업까지 맡고 있다는 것. 이 투쿨포 스쿨은 우리 미국의 뉴욕의 크로스포인트하고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설명으로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뭐 PPL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투쿨하고 우리 회사하고의 그 인연, 투쿨 이전에 토다코스하고의 인연,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형이 하던 그 미니몰하고의 인연, 이 가족하고는 참 오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10시에 이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다시 투쿨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 매장에를 들어갔고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쉐딩 매니아라는 영일 씨 앞으로도 우리 투쿨에 관심 좀 많이 갖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뉴욕에서 이 투쿨을 소매, 그쵸? 소매를 관장하고 있는 유진 씨, 그리고 항상 우리 이제 올해로 8년째 우리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타이완 사람 우리 가와 씨, 그리고 유진 씨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들고 와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